챕터 3에 소프트웨어 is everywhere 보겠습니다. 챕터 2에서는 하드웨어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이번 챕터에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프로그래밍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3.2 섹션에서는 라스베리 파이에서의 프로그래밍을 보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또 패킷 트레이서 안에서 그 프로그래밍 한 거를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어떤 ordered instruction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어떤 일을 진행하도록 그 태스크를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flexibility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일을 하도록 시킨 다음에 그거를 그 일 말고 다른 일을 시킬 때 코드를 약간만 바꿔주면은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드웨어는 그렇게 못하죠. 하드웨어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일단은 똑같은 그 일만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지금 PC에서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소프트웨어를 계속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안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바꿔가면서 이런 게임도 할 수 있고 저런 게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특별한 게임기, 그래서 어떤 게임 전용으로 나온 하드웨어를 샀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물론 그 게임기에 돌아가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바꿔가면서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만약에 그 소프트웨어를 교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어떤 똑같은 게임밖에 못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예전에는 주로 게임기 형태가 많이 쓰였고 지금은 이제 PC로 많이 돌리는 이유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스피드가 우리가 빠른 하드웨어를 만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가 빨리 돕니다. 왜냐면은 그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만 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게임을 예를 들어서 하고 싶다 그러면 게임을 하는 전용 하드웨어를 만들면 훨씬 더 빠르게 돌아가겠죠. 근데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이렇게 PC처럼 general purpose, 그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사실은 PC는 게임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냐면은 소프트웨어를 바꿔가면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워드 프로세싱이든 아니면 계산이든 뭐든 간에 그 소프트웨어를 바꿔가면서 일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소프트웨어를 바꿔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전용 하드웨어를 만드는 편이 훨씬 더 빨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게임에서 많이 쓰는 오퍼레이션들이 있을 테니 그 게임 전용 하드웨어를 만드는 게 빠른 거고요. 만약에 워드 프로세싱을 한다 그러면 워드 프로세싱을 빨리 해야 된다면 사실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사람들이 타이핑하는 스피드가 느리니까. 근데 어쨌든 굉장히 빠른 워드 프로세서를 만들려면 그 전용 하드웨어를 따로 만드는 게 당연히 더 빠릅니다. 속도가. 그렇지만 요새는 이미 그 제너럴 퍼포스한 하드웨어 자체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어떤 하드웨어 플랫폼, 그러니까 PC라는 하드웨어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소프트웨어 앱을 따로따로 돌리는, 물론 지금 휴대폰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휴대폰이라는 어떤 강력한 프로세서가 있고 거기 위에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던 간에 소프트웨어를 바꿔주면 이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한 프로그램이던 간에 중요한 스트럭처가 if문 스트럭처가 있고요. 하나가 for loop가 있고 하나가 while loop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그 똑같은 일들을 반복 수행하는 거를 이제 기본 블록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for loop하고 while loop가 중요한데, for loop의 특징은 이게 그러니까 몇 번 반복이 된다라는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게 특징이고요. while loop는 어떤 특정한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은 그 루프를 스탑해라. 그런 이게 조건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여긴 컨디션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언제 스탑할지 그 똑같은 액션을 계속 리피트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루프라는 건 원래 이제 뱅글뱅글 도는 거니까
루프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원래 이제 똑같은 그 어떤 오퍼레이션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그 반복하는 그 리피트를 언제 멈추게 되느냐 그 조건이 이제 명시되어 있는 게 일반적으로 while 루프고요. for 루프는 물론 그 컨디션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for 루프의 가장 큰 특징은 몇 번 반복할 거냐 그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for 루프입니다. 그래서 if 문은 뭐 컴퓨터의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if then 문이 있어서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이걸 하고 만약에 A라는 상황이면 뭐 A'이라는 행동을 하고 B라는 상황이면 B'이라는 행동을 한다. 그래서 이 로지컬 스트럭처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스트럭처가 if 문하고 for loop하고 while loop예요. 그래서 랭귀지가 뭐 파이썬을 쓰던 C를 쓰던 어떤 랭귀지를 쓰던 간에 그 루프 스트럭처 하고요. for loop하고 while loop하고 if 문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떻게 코딩을 하는지 이제 유심히 봐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인터프리터 언어하고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컴파일드 랭귀지가 있는데 언어 중에 인터프리티드 랭귀지가 대표적으로 파이썬이고요. 이 컴파일러 사용하는 랭귀지가 C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컴파일러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컴파일러 랭귀지는 그러니까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컴파일드 랭귀지는 컴파일러라는 걸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를 일단 기계어로 바꿔요. 그래서 바이너리 executable 코드로 바꾼 다음에 이제 그거를 실행하게 돼 있고 인터프리터 언어는 바로 실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실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러닝 타임을 보면은 컴파일러 랭귀지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파이썬보다 C 언어를 이용을 하는 것이 그 러닝 타임 측면에서는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뭐 리얼 타임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동작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인베디드 시스템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C 언어를 굉장히 많이 쓰죠. C 언어나 C++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이제 파이썬은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 라이브러리가 충분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가 충분해서 그 사용하기가 훨씬 더 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복소수를 사용한다 그러면 C 언어는 그것만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피곤한데 사용하는 것 자체로는 그러니까 유저가 사용하기에는 파이썬이 훨씬 더 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에 있는 코드를 보면요, 이거는 이제 C 언어로 작성된 코드인데, 그래서 메인 함수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 그래서 지금 어떤 코드냐면은 뭐 그러니까 printf 문으로 이게 프린트를 했고, 그래서 뭐 몇 년도인지 뭐 입력을 해라. 그래서 몇 년도인지 입력을 하면은 그게 400으로 나눠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4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그렇죠? 400으로 나눠 떨어지면은 이거는 leap year다 이렇게 하고, 뭐 100으로 그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100으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면은 이게 이제 이 퍼센트 오퍼레이터가 그 C 언어에서는 그러니까 모듈로 오퍼레이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나눴을 때 나머지를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거든요. 그래서 100으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는 그런 숫자면은 뭐 else if는 이제 이거가 아니고, 그렇죠? else if니까요. 네, 그래서 400으로 나눠 떨어지지는 않는데 만약에 100으로 나눠 떨어지면 뭐 그 해는 이제 leap year가 아니다 라고 쓰고, 또 그게 아닌데 어쨌든 4로 나눠 떨어지면은 leap year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오른쪽 아래 코드는 이제 if then 이런 스트럭처, 그래서 그 if 문 스트럭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IoT 디바이스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그 통신 모듈의 역할을 해가지고 그래서 센서들과 이렇게 다 커넥트가 돼 있어서 이 센서들이 모은 데이터를 우리가 어디다 올리냐면은 클라우드에 올려놓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거기에 이제 AI가 살고 있죠. 그래서 그 데이터로 모여진 그 collected 데이터로 이제 디시전을 내리게 되고요.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뭐
단순한 경우에는 사실은 AI까지는 뭐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거는 뭐 그러니까 그 제너럴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온도가 25도 뭐 이상이다. 그러면은 그 에어 컨디셔너가 동작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그런 소프트웨어 코드를 이제 그 클라우드 안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네, 그러면은 그 클라우드에서 이제 액추에이터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에어컨을 켜라. 뭐 25도가 넘으면 아니면 25도가 안 되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놓은 거죠. 이제 그게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클라우드 안에 그 if 문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25도가 뭐 넘었으면 어떻게 하고 25도가 안 되면 어떤 행동을 해라. 이런 식으로 if then 문이 거기 이제 그 클라우드 안에 그 소프트웨어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센서는 이제 데이터를 그 클라우드 쪽에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달하는 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통신 모듈이 있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데이터를 모아주는 건 센서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제에서 에어 컨디셔너가 바로 액추에이터가 되겠습니다. 뭐 그밖에 다른 뭐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그냥 뭐 몰라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 시간에 얘기했던 API 얘기가 또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 API가 제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API를 이용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KT의 어떤 IoT 플랫폼이 있다 또는 뭐 SK텔레콤의 IoT 플랫폼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API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API에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는 그 API를 제공을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그 문법에 맞게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IoT 상황에서 발생하는 시큐리티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IoT 상황은 그 시큐리티 관점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내야 될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온도나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데이터잖아요. 그게 우리가 뭐 10초마다 읽을지 1분마다 읽을지 그거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데이터가 계속해서 나오는 데다가 그러면 이거를 시큐리티 그 아주 그 안전하게 하려면은 여기 이제 오버헤드가 좀 많이 달라붙어야 돼요.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근데 그렇게 만약에 오버헤드를 잔뜩 집어넣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 사이즈가 길어지죠. 네, 그래서 통신 쪽에 많은 부담이 걸리게 되고 일반적으로 센서를 우리가 와이어리스 센서를 사용을 한다면은 배터리가 많이 닳겠죠. 그래서 IoT 상황은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시큐리티 관점에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라즈베리 파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통 많이 쓰는 거는 라즈베리 파이 3B 플러스 모델을 많이 쓰고요. 지금은 라즈베리 파이 4가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그 코드들은 많은 경우에 3B 플러스 그 이전 모델에서 작성된 코드라서 이 라즈베리 파이 4에서는 잘 안 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건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여기 4개 하나 둘 셋 넷 오른쪽 아래에 이 4개 있는 게 요게 이제 USB 포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우스하고 키보드를 이제 보통 꽂아서 쓰겠죠. 그래서 한 2개 정도 USB 포트가 근데 이제 뭐 4개나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써 있지만은 싱글보드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ARM 코어 그죠? ARM 그 V8 CPU가 여기 이미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OS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OS가 그러니까 리눅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그 라즈비안이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리눅스랑 뭐 같다라고 보면 되는데 라즈베리 파이에 좀 이렇게 적합하게 모디파이드 된 그런 OS 자체가 여기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라즈베리 파이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슨 뭐 크롬 띄워가지고 인터넷 보고 뭐 이런 데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웹 브라우저를 사용을 해서 웹 브라우징을 한다거나 뭐 하다못해 뭐 인터넷 쇼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아두이노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라즈베리 파이는 하나의 컴퓨터로 그냥 온전한 하나의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지금 그 HDMI 잭이거든요. 그래서 HDMI 여기 이거 연결해가지고 모니터 연결하면은 바로 볼 수가 있고, 요거는 그냥 뭐 당연히 이어폰 잭이겠죠. 예, 이건 이어폰 잭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브로드콤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거 와이파이 칩일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그 와이어리스 랜이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기 지금 그 이더넷 포트가 여기 있죠. 랜 케이블. 예, 이더넷 포트가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랜 케이블 꽂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와이파이를 많이 대부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굳이 이 이더넷 포트는 안 써도 되겠다. 필요하면 쓰는 거고 랜 케이블을 굳이 유선 인터넷을 쓰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랜 케이블에 꽂아서 여기 이더넷 포트가 나와 있으니까 쓰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전원이거든요. 예, 여기다가 전원 연결하면 되는데, 전원은 지금 그 3B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아니면 3B 모델이 있고 3B 플러스 모델이 있는데, 네, 그것들은 다 요 마이크로 USB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휴대폰 그걸로 보면 되고, 이 파워가 라즈베리 4에서는 바뀌었어요. 예, USB-C로 C 방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여러 개의 핀들이 있는데, 이 핀들은 여러분들이 뭐 인풋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웃풋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사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센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으로 이용을 한다면은 이제 그 액추에이터를 구동을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 SD 카드 슬롯이 지금 안 보이는데 이게 뒷면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사진상에서는 안 보이는데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OS를 깔아서 여러분들이 인스톨 해가지고 그 OS가 동작을 해야 된다. 그렇고요. 여기 그러니까 오디오 아웃이라고 한 거는 제가 얘기했었죠. 여기 이어폰 잭 여기 맨 아래 나와 있고요. 맨 처음에 라즈베리 파이를 동작시키려면은 그러니까 마이크로 SD 카드에다가 거기다가 그 라즈비안이라는 라즈베리 파이 전용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깔아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 SD 카드를 그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에다가 꼽아줘야 돼요. 라즈베리 파이에 꼽아주고, 그 다음에 USB 키보드 연결하고 여러분들이 마우스 연결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 당연히 모니터를 여러분들이 HDMI 포트에다 연결하면은 여러분들이 완벽한 어떤 하나의 컴퓨터를 갖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워 연결해줘야 되겠죠. 예, 그거는 3 플러스 모델일 경우에 마이크로 USB로 생겼고요. 볼티지가 대충 3.5V 뭐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그러니까 라즈베리 파이 4하고 3 플러스하고 그 USB 그 전원 모양도 다르고, 그러니까 하나는 마이크로 USB를 쓰고 하나는 USB-C를 쓰고 볼티지도 달라요. 예,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 4가 좀 더 볼티지를 많이 먹으니까 그런 것들은 주의를 해가지고 구매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눅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리눅스가 여기서 나오는 이유는 그 라즈베리 파이가 사용하는 OS가 라즈비안인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리눅스에서 이제 그 리눅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리눅스에서부터 파생된 그러한 OS예요. 사실 그 라즈베리 파이 자체에서 그냥 리눅스를 돌려도 되고 그것도 가능한데, 라즈비안이라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그 라즈베리 파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OS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리눅스 시스템에 대해서 써본 적이 있는 분들은 라즈베리 파이를 다루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리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있죠. 그러니까 콘솔 이렇게 띄워가지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엔터키 치고 뭐 그렇게 하는 거,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CLI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CLI 인터페이스를 직접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 실제로 명령어도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커맨드 라인 윈도우가 떠가지고, 그 외 윈도우에서도 여러분들 왼쪽 아래 화면에서 이렇게 CMD 하면은 그 윈도우가 뜨잖아요. 커맨드 라인 윈도우라고 하죠. 그래서 커맨드 라인 그 인터페이스가 뜨는데, 이제 그거를 별로 사용할 일이 없죠.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많이 사용하시지는 않을 텐데, 리눅스나 이 라즈베리 파이를 여러분들이 다루게 되면은 CLI 환경에서 많이 이제 코딩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주로 이제
그 프로세스 매니징 하는 커맨드인데요. 주로 그러니까 리눅스에 관련된 그런 커맨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눅스는 일단은 장점이 공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 필요가 없고, 그리고 오픈 소스니까 이제 모든 그 소스 코드 자체가 공개되어 있는 그런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뭐 PS 하면 현재 돌아가는, 그러니까 현재 그 PC에서, 아니 PC라기보다는 그 리눅스가 돌아가는 그 PC에서 현재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이제 동작시키고 있는 프로세스가 몇 개다. 그러니까 몇 개가 있고 뭐뭐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킬 하면은 어떤 프로세스를 죽여서 끝내버리는 거고, 뭐 이런 거 read, write, 뭐 execute 그 허가는 이건 사실 윈도우에서도 있잖아요. 뭐 실행시킬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read하고 write permission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파일에 지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유저에 대한 거, 뭐 그룹에 대한 거. 그래서 뭐 각각에 대해서 read permission, write permission, 뭐 execution permission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패키지 매니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인스톨레이션 할 때 보면은 뭐 이렇게 apt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그 인스톨레이션 할 때 그 프로그램 자체하고 또 그 프로그램에 딸린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같이 인스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만 딸랑 있는 경우가 요새는 거의 없고, 그거에 파생된 그거에 따른 필요한 어떤 라이브러리들을 같이 이제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매니지 해주는 그 패키지 매니저라는 게 있고, 라즈비안에서는 이제 디폴트로 dpkg랑 이제 apt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로클리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뭐 써본 적은 없고 보니까 이게 스크래치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래서 이렇게 블럭 가지고 코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타이핑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뭐 당연히 기본 스트럭처는 컴퓨터 어떤 랭귀지를 배우던 간에 if 문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for loop가 어떻게 되어 있고 while loop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거 세 개를 살피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게 좀 약간 그 아이들이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웬만한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어떤 코딩도 사실은 이런 그 블럭 가지고 이렇게 레고 블럭처럼 가지고 와서 하는 코딩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별로 권하지를 않는 게, 그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서 그거를 고쳐야 될 일이 많은데 고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타이핑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블로그로 배우시는 것보다 프로그래밍을 진짜 필요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남들 돌리는 거 그냥 예제만 갖다가 그냥 똑같이 따라하는 거면은 사실 뭐 오히려 타이핑 안 해도 되니까 이게 이제 좀 더 심플하고 처음에 개념을 잡기에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데, 실제 일을 하는 상황에서 어떤 프로젝트에 투입을 해서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코드 이렇게 블럭, 그쵸? 블럭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드래그 해가지고 뭐 루프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코딩을 하면은 엄청 피곤해요. 그래서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하나 배운다면은 당연히 파이썬을 고려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뭐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공짜로 여러분들이 다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파이썬 그 문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제 컴퓨터에서는 이런 문장들을 많이 쓰거든요. x는 x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문장은 그러니까 이 equal sign이 그러니까 수학에서 말하는 equal sign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 equal의 의미는 컴퓨터 모든 언어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파이썬뿐만 아니라 뭐 C 언어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assignment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equal은 assignment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x equal x 플러스 1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x라는 변수가 갖고 있는 값에서
1을 더해 가지고 요 x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렇게 많이 표시를 하죠.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인크리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라는 숫자가 있어 3이 있었으면 4로 바뀌겠죠. 이걸 실행을 시키면 그렇죠? 만약에 x가 5라면은 이걸 실행하고 나면은 6으로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퀄 사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학에서의 그 이퀄 하다 뭐 같다 왼쪽 오른쪽이 같다 그 의미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냥 오른쪽에 있는 값을 실행해서 그걸 왼쪽 변수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x 이퀄 y 플러스 1 그러면은 이 뜻이 뭐냐면 x하고 y 플러스 1이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걸 먼저 계산을 해요. 그럼 y 플러스 1이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y라는 변수에다가 1을 더한 값이 계산되잖아요. 그거를 x 안에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행을 하고 나면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져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절대로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질 리가 없죠. 그죠? x 이꼴 x 플러스 1이면 왼쪽과 오른쪽은 같아질 수가 없잖아요. 수학적으로. 근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말을 쓰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의 의미는 오른쪽 걸 계산해서 왼쪽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사인먼트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퀄하고는 상관이 없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리스트 해가지고 뭐 파이썬 지금 프로그래밍 한 건데 여기 지금 이퀄이 겹쳐가지고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여기 이퀄입니다. 여기도 이퀄이고요. 그래서 리스트 1에 지금 car, train, 뭐 47, 2016 이런 게 있고 리스트 2에 1, 2, 3, 4, 5, 6, 7이 있을 때 여기는 리스트 1 0번째 그래서 이건 car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주의할 거는 파이썬에서도 그렇고 C 언어에서도 그렇고 이런 배열이 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어레이들이 있을 때 이 배열이 있을 때 첫 번째 원소는 0번째예요. 그러니까 인덱스가 0이에요.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한다. 인덱스가 1, 0, 1, 2, 3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인덱스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원소가 0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카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리스트 1의 제로가 되는 거고 이 트레인은 리스트 1이라는 그 배열의 1번째 원소, 그 다음에 47이라는 거는 리스트 1에서 2번째 원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카라는 것이 0번째 원소다. 요거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1하고 이거 땡땡 해가지고 지금 뭐예요? 콜론인가요? 예, 콜론을 적었죠. 요거는 뭐뭐부터 어디까지예요. 그래서 1부터 5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중 거는 빠지는 거죠. 1부터 5까지가 아니라 그 바깥의 건 제외군요. 5는 제외하고 그러면 1, 2, 3, 4가 되잖아요. 그러면 1, 2, 3, 4 원소가 지금 2, 3, 4, 5죠. 그렇죠? 네, 그래서 2, 3, 4, 5가 프린트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 if문인데요. 여기서 뭐 파이썬에서 특이하게 사용하는 거는 else if를 대신에 elif라는 걸 쓰는 거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elif를 쓴다. else if 대신에.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한번 보면은 x라는 걸 이제 인풋으로 봤죠. 예. 이게 equal인데 지금 잘 안 보이고요. 그래서 뭐 present 그러니까 그 정수를 하나 엔터 해라. 그래서 우리가 42를 집어넣는데 그래서 프로그래밍은 지금 어떻게 짰냐면 그 0보다 작으면 x에다가 0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뭐 음수인 경우는 0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4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elif는 뭐냐면 이거 그러니까 이게 같으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이 파이썬도 그렇고 사실은 C도 그렇게 되는데 이 equal이라는 게 있어요. equal. 그래서 x equal 이거. 그러니까 요것의 의미는 뭐냐면 왼쪽하고 오른쪽 걸 비교를 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이 만약에 진짜로 같으면은 true라고 나올 거고요. 그게 아니면 false라고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비교하는, compare하는 오퍼레이터예요. 그러니까 equal은 같냐, 틀리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까 이거 equal 하나 있는 건 뭐였어요? assignment였었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값을 다 계산한 다음에 어떤 복잡한 수식이 있던지 간에 뭐 어떤 복잡한 수식이 있는 거 이렇게 쓰면은 뭐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을 다 한 다음에 그것에 합친 거를 알파에다가 집어넣는 그러한 오퍼레이션이죠. 이건 이제 그러니까 그 대입하는, 그렇죠? 알파에 뭔가를 이렇게 대입하는 오퍼레이션이고, 이퀄 이퀄은 그게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는 그런 문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x하고 0하고 x가 만약 하필이면 0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프린트 0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x가 1이면은 뭐 싱글이다 이렇게 하고, else니까 이건 뭐예요? 전부 다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0보다 작지도 않고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뭐 그냥 많다 이렇게 프린트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42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more라고 이제 마지막에 출력하고 끝났죠. 이 페이지는 devnet이라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과정이 있어요. 교육 과정이. 그러니까 그 시스코 회사에서 그 자격증 과정을 운영을 하는데, 네트워크 쪽 자격증은 유명한 게 CCNA라는 자격증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자격증을, 이건 상대적으로 좀 역사가 좀 짧은데 devnet이라고 그런 뭐 자격증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커뮤니티 네임이라고 하는데 이 devnet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연관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가르치는, 그래서 CCNA라는 자격증은 상당히 유명한 자격증이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은 다 이름 한 번은 들어본 그런 자격증입니다. 웹엑스 팀즈라는 소프트웨어가 또 시스코에서 만들어낸 게 있는데, 이거는 줌이나 뭐 팀즈나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나 이 아두이노나 이런 것들은 이런 여러분들 리모트 컨트롤로 움직이는 이 자동차의 어떤 하나의 브레인으로 이런 식으로 위에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나 그런 거 만들 때 그 RC카 뭐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로 동작하는 자동차 중에 그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가 어떤 하나의 어떤 브레인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IoT 시스템의 모델인데요. 이렇게 집이 있는데 여기 뭐 여러 가지 많죠. 그렇죠? 여기 뭐 온도 센서도 있고, 여기 뭐 전등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 지금 여기 라즈베리 파이가 이렇게 있고, 요것은 지금 무선이든 유선이든 어떤 뭐 무선 공유기 같은데 연결돼서 이제 외부로 이렇게 밖으로 나가주는 거죠. 그리고 요곳에 연결된 센서로부터는 데이터를 받고 액추에이터한테는 이제 데이터를, 그러니까 명령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 오토메이션이 그 IoT의 아주 메이저한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IoT가 이미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그래도 상당 부분의 매출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그 건설사랑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그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에다가 이 IoT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주로 어디서 나냐면은 그 아파트 지을 때 이 IoT 시스템이 같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자동화되게 만드는데, 그 기본적으로 이제 IoT 시스템이, 그러니까 요새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이 IoT 시스템이 장착돼 있다라고 보면 되죠. 자, 이거는 이제 패킷 트레이서 실습에 대한 뭐 내용을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뭐 별거 없고, 여기 PT라고 하는 게 이제 패킷 트레이서를 약자로 써 놓은 거고요. 여기 MCU는 지금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의 약자로 MCU라고 계속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6 디지털 IO 포트, IO는 당연히 인풋 아웃풋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 포트면은 신호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뭐 불을 꺼라, 불을 켜라, 뭐 이러면은 on, off 이렇게, 이게 이제 디지털이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그 아날로그 IO 포트 같은 경우는 언제 쓰일까요? 온도 같은 거 읽어줄 때, 그죠? 온도는 뭐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변할 테니까, 그때는 우리가 아날로그 인풋 포트를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두이노든 라즈베리 파이에서 온도 값을 읽는다라고 하면은 포트를 뭘 써야 되는 거야? 디지털 포트를 쓰면 안 되겠죠. 디지털 포트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온도를 둘 중에 하나로 읽어버리면 곤란하겠죠. 온도는 어쨌든
우리가 discretize를 하던 말던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continuous한 value죠. 온도라는 것이. 그래서 아날로그 포트를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인풋 포트를 사용해서 온도를 읽어줘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그 디지털 아웃풋 포트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램프 같은 거, 불을 켜라 꺼라 이거밖에 없으면은 당연히 디지털 아웃풋 포트를 이용을 해서 제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oT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가 러닝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어디서 런하냐면은 이제 싱글 보드 컴퓨터에서 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IoT의 경우에.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꼭 그러면 싱글 보드 컴퓨터를 써야 되냐? 뭐 그냥 PC 갖다 놓으면 안 되냐? 그냥 PC 갖다 놔도 돼요. 안 될 건 없는데 그러면 뭐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하니까. 그래서 천장 쪽에다가 하나 뭐 이렇게 박아 놓는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센서들이 신호를 주고받게 하려면은 천장에다가 박아 놔야 되는데 그거 데스크탑 갖다 놓으면은 그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 같은 거 갖다 놓으면은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라즈베리 파이에서 아주 그러니까 심각하게 뭐 계산이 많이 드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어쩌다 한번 그냥 온도 센서가 주는 거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액추에이터한테 그냥 뭐 에어컨 틀어라 아니면 히터 틀어라 이런 간단한 명령, 그렇죠? 그러니까 원비트 그 커맨드를 알려주는 거니까 싱글보드 컴퓨터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에서 돌아가는 그 OS로 라즈비안이라는 걸 소개를 드렸고, 이게 기본적으로는 리눅스 시스템하고 똑같은데, 리눅스 OS랑 똑같은데 모디파이드 버전이다. 그러니까 라즈베리 파이를 위해서 좀 단순화시킨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몇 가지 소프트웨어 랭귀지 봤는데 블로클리, 근데 요거는 사실 제가 그 다른 데선 들어본 적이 없고, 이런 식의 랭귀지 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스크래치죠. 그 MIT에서 만든 거. 그 다음에 요새는 뭐 가장 파워풀한, 그러니까 가장 인기가 있는 랭귀지는 이제 파이썬이죠. 그래서 그 문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